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최근 2023 세계 잼버리 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민선 7기 부안군정이 호재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함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연말에 부안군의 경사스러운 소식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세계 잼버리 지원 특별법도 통과가 됐잖아요. 네, 예.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게 지금 새로 제가 취임한 이후 여러 가지가 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취임 초에는 그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준 약속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고요. 그 약속 대상은 약속을 잘했다, 즉 공약을 잘했다라는 그런 상이고요.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그 행복지수 대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많이 높아졌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이제 여의도 정책연구위에서 준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5일날 예. 그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그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우리는 거의 5등급으로서 꼴찌했습니다.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네. 5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 꼴등을 했는데 어제 5일날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가 3등급을 상승해서 2등급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청렴도.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올라가리라고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청렴도가 계속해서 16년, 17년 우리가 부안군이 꼴찌를 했기 때문에 그 청렴도를 높여야 되겠다. 이건 군민들의 자존심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많은 그 정책을 발굴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3등급이 상승한 경우는 극히 드문 예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정말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렴을 굉장히 강조하신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되고 나서. 이 16년도, 17년도 우리가 5등급까지 있는데 계속해서 5등급 꼴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군민의 자존심의 문제다. 그래서 그런 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정책을 폈죠. 네, 좋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연말에 호재가 좀 쏟아진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차트를 준비해 오셨는데 새만금 그 세계 잼버리 지원 특별법 통과나 가력항 이제 확장 계획이 섰다면서요? 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안 군민의 수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게 가력 선착장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가력 선착장이고요. 아시겠지만 새만금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 방조제 내측에 6개의 항포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항포구가 다 이제 없어졌죠. 없어지면서 이 가력항을 만들기로 국가에서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시겠지만 선착장이에요. 항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지금 이 방조제 내측에도 한 400여 척의 배가 있습니다. 네. 위측에도 그 안쪽에. 이렇게 방조제 안측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도 한 150, 60여 척이 있기 때문에 꽉 찹니다. 또 이 태풍이 불 때면 여기 있는 배들이 지금 그 파도를 이 방조제가 다 방파제가 막아주질 못하니까 크레인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이거 다 올려놓고 또 이제 저 태풍이 지나가면 또 다시 내려놓고 이 비용도 만만치 못하거든요. 그렇죠. 한 척.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어야만이 이 가력 선착장이 이제 국가 어항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어민들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어로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원래는 868억 으로 신청을 했는데 144억이 증액이 돼가지고 1,012억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뀌는 모습이 밑에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쪽에서 한 번 더 막아줄 수 있는 방파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상태가 그 선착장이라고 하면 예. 이렇게 넓히는 거죠. 더 넓혀서 약 한 400여 척의 배가 이제 정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태풍에도 걱정이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트 하나는 예. 우리가 저 잼버리데이 말씀을 하셨고 잼버리데이 지원 특별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잼버리데이는 아시겠지만 세계 청소년 한 5만여 명이 옵니다. 근데 그 5만여 명이 야영 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과정 활동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바로 91년도에 우리가 저 강원도에서 잼버리데이가 고성에서 있었는데 그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게요. 이 과정 활동 장소를 정말 많이 만들어야 되고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세계 청소년 5만여 명이 야영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과정 활동을 하거든요. 이런 장소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 놨을 때 이 성공적인 잼버리데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직소천입니다. 네. 직소천이 어디냐면 부안댐에서부터 그 해창 다리까지를 직소천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한 200억 들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직소천 일부가 국립공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조정을 해서 재척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바로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 답사 왔던 분들이에요. 왔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해보고 정말 원더풀을 몇 번을 외치고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개발을 해서 수상 과정 활동 장소로 이용하고 또 끝나고 나서는 이제 우리 군민들한테 돌려줘서 군민들이 부안댐을 막으면서 우리가 지금 민물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여기 만들어 놓으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가는 수상 활동 장소 워터파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잼버리가 야영 프로그램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보여주신 것처럼 체험 과정이 필요한데 직소천이 굉장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부안군민이 한 5만 된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기간에 아직 5년 남아 있지만 5만 명 정도가 온다고 하면 부안군의 인구 정도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잼버리 어마어마한데 아직은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잼버리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제 전라북도와 같이 또 여가부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군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도의원 하시다가 오래 하시다가 이제 부안군 살림 맡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든가요?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입니까? 부안 군정 맡아보시니까 생각했던 거하고 어떻게 다르던가요? 제가 지금 이제 96년부터 2000년까지는 보좌관 생활을 했고요, 국회에서. 그리고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제가 이제 도의원을 2번을 했는데요. 제가 보좌관 생활이나 도의원 생활은 전부 다 공격수 역할입니다. 공격수 역할이 있는데 이제는 수비수 역할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의 그 날카로운 질의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잘 대응도 해야겠지만 또 하나는 계속해서 여러 민원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결정의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결정, 민원 결정, 또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결정, 모든 것이 결정의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 하실 때는 날카로운 질문 이렇게 집행부 관련돼서 했었는데 이제는 군수님이 돼서 그런 질문을 이제 받아야 되는 수비 역할을 하신다. 예. 부안 군정 맡아보시니까 지금 6개월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달 말까지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떤 점이든가요? 부안군의 수건 뭐 여러 가지 것들 있겠지만 농촌 도시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고령화, 다음에 저출산,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선거 전부터 한 지인하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야, 부안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부안이 되려면은 신성장 동력 산업을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그게 신성장 동력 산업을 만들어내는 게 쉬웠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들도 전부 다 만들었을 것이다. 근데 그걸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못 만든다. 그러면 그렇겠죠. 그걸 만들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기구가 뭐냐 그랬더니 경제발전특별위원회를 하나 만들어봐라. 자기도 뭐 대기업 CEO 출신인데 자기가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나도 부안 출신인데 부안이 좀 지속 가능한 부안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에서 맞다. 우리 지역을 살리려면은 우리 지역 경제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그 대기업 출신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하고 또 지역 주민하고 같이 해서 경제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부안이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한 부안이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 경제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공약을 세웠고요. 예. 지금 거의 이제 조례가 거의 다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된 이제 또 인재 발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원해주고 있고, 제가 또 부탁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안은 일단은 뭐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기 때문에 관광 수익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얼마 전에는 그 수소 관련 산업 육성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자동차가 지금 전기 자동차가 있고 수소 자동차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일부에서는 가동 중에 있는데요. 제가 또 이 관계도 부안에 이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있어요. 예. 분원이 있는데 그 박사님하고 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안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 놓여 있는데 이용을 못하는 것 같다.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무엇냐? 그랬더니 수소 산업을 부안에서 빨리 들고 나오세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군 단위에서 들고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수소 산업이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건데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도 수소와 관련된 산업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를 먼저 하는 업체를 좀 소개를 시켜주라. 그래서 이제 뭐 그 밝혀도 되잖아요. 미크로한 업체를 예. 하고 우리가 1차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오셔가지고 부안에다 그러면은 수소 하우스를 하나 만들어 주겠다. 수소 하우스를 만들어 주는데 근데 그것은 이제 SOFC라고요. 솔리드 옥사이드 푸얼 셀. 고체 연료전지인데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인데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이렇게 해서 한번 사용하도록 해봐라.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장소만 부안군에서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고요. 장소가 되면은 또 그 부안군청 앞에 자연 에너지 파크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있고 그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이제 홍보도 하고 우리가 이쪽으로 가겠다 해서 또 선점도 하고 또 마침 이번 국회 예산에도 그런 관련 센터가 실증 센터가 부안으로 오기로 돼 있습니다. 예. 부안에는 신재생 에너지 단지가 있잖아요. 그쪽 맞아요. 오도록 돼 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수소 쪽으로 저희들이 좋습니다. 경제를 예. 좀 인류가 에너지를 계속해서 소비하는 한 에너지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석유도 매장량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제 바닥을 보일 거고요. 예. 수소도 많은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더라고. 울산, 뭐 창원, 창원에서 많이 갖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또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예, 예. 대통령도 지난번에 오셔서 신재생 에너지 언급하셨잖아요. 태양광이라든지 예, 예. 수소라든지 예, 예. 그 중심이 부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부안군의 행정을 맡으시면서 강조하는 게 허례허식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공무원들 네, 불필요한 네. 불필요한 허례허식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도의원을 하면서 또 지난 4년간 선거 운동을 하면서 그 자치단체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유심히 봤고요. 예. 특히 이제 행사장이나 축제장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축제장이나 행사장에 과도하게 이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저건 아닌데 예. 지금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고급 인력이고요. 둔입니다. 우리 부안군에 한 700여 공무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진짜 둔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필요 없는 일에 동원돼서 몇 시간씩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축제장이나 행사장에 공무원이 동원되는 일은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그 배웅하거나 맞이할 때도 단체장이 내려오면 여러 명이 서가지고 인사하고 이런 것도 없앴습니다. 없앴고 모든 저 배웅이나 맞이하는 것은 실내에서 작게 하고 끝나고 그러면 되지 그냥 그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과잉 의전을 행사하는 건 아니다. 지나친 의전은 예. 좀 피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걸 다 없애도록 그렇게 했고 예. 특히 이제 그 결제 결제도 제가 전자결제로 좀 많이 돌렸고요. 또 네. 모든 것도 쪽지 보고도 제가 이제 그 컴퓨터를 갖고 다니면서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저 결제할 때 쭉 서 있는 것이 또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제가 비서실에다가 제가 결제자를 비서실에 전화해서 오라게 해라. 업무를 하고 있다가 전화해서 대기하지 말고 시간에 일을 못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화하면 와서 잠깐 기다렸다가 이제 결제 대면 결제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바꿔놨는데 가끔은 또 여러 명이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 결제가 길어질 때 순서대로 오라고 했는데 그 자기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 이제 하나 결제가 길어진다거나 또 어떤 민원인이 오셨을 때 또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여러분이 이제 서서 기다릴 수가 있는데 최대한 모든 것을 간소화시켰습니다. 군청 직원이 한 700여 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네. 최대한 편하게 편의를 봐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뭔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율적으로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꼭 저는 강조하죠. 예. 자율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꼭 기억을 하시고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분들이 가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조의 시간에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해서 자율적으로 일하고 또 저도 과제도 줍니다. 전혀 과제를 안 주는 게 아니고 팀별로 그 공모 사업을 발굴하고 또 새로운 정책도 좀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또 호재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우리 부안군 권익현 군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수소 산업도 미래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미리 이제 준비한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크고요. 또 보니까 휴양 관광도시 조성 강조하셨더라고요.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아마 그 관광 트렌드가 바꿔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보는 관광에서 휴양, 힐링 관광 이렇게 바꿔지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또 2023년 잼버리 대회가 있게 되는데 그 전에도 부안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에 맞춰서 복합 휴양 관광 타운을 좀 조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안이 유일하게 14개 시군 중에 골프장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요. 부안에 골프장이 있으면 더 부안이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건데 그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부안에 왔다가도 운동 골프하러 다른 데로 간다. 또 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식사하고 놀고 가는 거 아니냐. 근데 부안에 있으면 그분들이 부안에서 다 먹고 또 즐기고 또 이러고 또 부안을 관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바닷가를 바라보는 코스 하나 만들어도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셔요. 바닷가를 바라보는 그런 그 골프장을 하나 그 명문 골프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거다. 물론 골프장 산업이 사양 산업이긴 하나. 예. 그러나 부안에는 하나 정도 있는 게 있어야 맞다. 이게 부안군을 위해서라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진 하나를 정말 예술 사진입니다. 이 솔섬이요. 네, 일부러 가져오셨는데 네. 참 그 낙조가 아름다운. 예, 예. 예. 노을이 아름다운. 노을. 네. 저는 부안이 참 어사 박문수께서 생거 부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게 맞습니다. 산 참 변산이 아름답고요. 다음에 들이 참 넓고 또 바다가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부안이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발전을 못했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 참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간절함이 좀 부족해요. 풍요로우니까.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풍요로우니까 간절함이 없어서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발전을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간절함을 갖고 이제 저는 찾아 나서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변산의 노을이요 아름답습니다.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또 군민들 좋아할 것 같아요. 가력항 또 이렇게 확장도 되고 방파제 공사도 이제 1,000억 넘게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니까 군민들에게 인사 말씀 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도 우리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또 그 고용정보원에 의하면은 그 소멸 위험 지수가 인구 소멸 네.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든 저는 700여 공무원들과 함께 부안이 지속 가능한 그런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벌써 12월이네요. 어느덧 12월은 그 마무리와 시작을 준비하는 그 아주 뜻깊은 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해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저도 700여 공무원들과 같이 부안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예, 연말 좋은 소식으로 또 끝맺음이 돼서 네. 내년 2019년도 그 기운 그대로 이어받는 부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또 부안군 건설 앞장서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유독 이제 송년 모임이 잦은 이 시기인데 한 잔이라도 음주하시면 차는 정말 운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